네, 첫 번째 주제는 쿠팡 육개장 사태입니다. 쿠팡 육개장 사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과연 쿠팡에게는 어떤 법정 책임이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또한 이거 주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지난 21일 쿠팡에 육개장 사발면 86g짜리 36개가 핫딜로 무려 5,040원에 올라왔었습니다. 네, 이거 잡으신 분 계시나요? 네. 되게 싼 가격에 올라온 건데, 이게 개당 140원 수준이잖아요. 개당 140원 수준. 통상적인 가격,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은 이게 36개에 27,200원이라 그래요. 27,200원입니다. 80% 넘게 할인된 겁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900개를 이날 새벽에 배송받았다면서 박스 9개, 9개를 인증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인증 게시글까지 왔다. 쿠팡에서는 담당 직원이 가격 정보 입력 오류를 일으켰고 잘못된 가격이 입력되어서 이번 사태가 났다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대량 주문했고 해당 가격이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가 되자 삽시간에 주문이 폭주했고 단시간에 주문량이 수만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에서는 이제 한두 시간 후에 오류를 인지했다고 하고 해당 제품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한데 쿠팡에서는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배송이 진행 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지만 주문 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불된 고객에게는 쿠팡 캐시 5,000원 그걸 주는 지급하는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문자도 왔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의 물품 품절로 인한 일방적인 주문 취소. 이거 어쩌보면 이제 일방적인 주문 취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정당한 걸까요?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정당할 거냐 이걸 알아보려면 이제 민법상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걸 봐야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약에 대해서 막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거를 네, 이 내용이 되게 어렵다. 학교 다녔을 때 학부 시절에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던 것만큼 어렵다 이런 말인데 예, 이걸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들으시고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계약의 성립 시기 그리고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학부생 이제 법학과 학부생하고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민법상 계약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한번 보면 저희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약자의 청약과 승낙자의 승낙이 만나서 합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계약할 것을 청한다 해서 청약이고 이 청약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한다 그래서 그냥 승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청약의 유의는 뭐냐? 이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편의점으로 갈 건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통상적인 편의점에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여기 보이는 콘프로스트를 내가 사려고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콘프로스트를 집을 거 아니겠어? 편의점이시니까. 집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집어서 카운터로 가겠죠. 그죠? 카운터로 가면 이제 그럼 알바생이 이렇게 바코드를 띡 찍고 3,300원입니다. 이러겠죠. 그럼 우리가 현금을 주든지 카드를 띡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 완료되셨습니다. 이러면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 생활입니다. 그죠?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럼 이걸 법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법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제부터 어려워지는데 편의점에 입장하는 행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콤프로스트를 집어드는 행위가 있을 거고 그거를 집어든 콤프로스트를 카운터에 놓는 행위가 있을 거고 콤프로스트를 바코드에 찍는 행위가 있을 거고 찍고 난 이후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제 찍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눠놨나 하면 결국 어느 단계에서 계약이 성립될 거냐 요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현실에서 이렇게 나누는 건 되게 웃기잖아요. 누가 이렇게 단계를 나눠? 옛날에 개콘에서 뭐 단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근데 법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이게 계약이 성립된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이걸 밝히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누가 보더라도 이제 법률 파악을 공부 안 하셔도 편의점 입장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된다. 이거는 상정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빠이빠이 하는 순간에 다 사고 나오는 순간에 계약이 생겼다. 이것도 좀 아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빼고 일단 나머지 단계를 한번 보죠. 첫 번째 단계가 콤프로스트를 집어드는 단계잖아요, 그죠? 편의점 알바생이 이제 콤프로스트를 진열해 놓은 거를 집어드는 단계. 만약에 이거 콤프로스트를 들므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면 알바생이 이거를 진열해 놓는 행위는 청약으로 보게 되고 집어드는 행위를 승낙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이라는 거는 청약하고 승낙이 일치돼 버리면 성립돼 버려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청약이라고 생각하고 승낙이라고 생각하면 집어드는 순간 계약이 성립된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조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게 생겨버립니다. 진열된 콤프로스트를 집어드는 행위를 한 순간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집었다가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집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너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더라도 이 콤프로스트를 사가야 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현실하고 안 맞죠. 그죠? 불합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콤프로스트를 집어드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면 안 되겠죠. 그죠? 현실상으로. 그러면 집어든 콤프로스트를 카운터에 놓는 거는? 카운터에 놓음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걸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콤프로스트를 집어드는 것을 청약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을 카운터에 놓으면 이제 승낙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콤프로스트를 집어드는 것도 내가 한 거고 카운터에 놓는 것도 내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사장이나 알바생의 관여가 없잖아요. 그럼 한 사람만 관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청약하고 승낙이 다 있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콤프로스트로 이제 알바생의 바코드를 딱 찍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콤프로스트를 집어들고 카운터에 놓는 것을 청약이라고 보게 되고 바코드를 찍는 것이 승낙이라고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콤프로스트를 들고 이걸 사야지 하고 카운터에 놨고 그걸 청약이라고 보고 알바생이 이거 사시려는 거죠? 하면서 뭐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걸 사시려는 거죠? 이러면서 바코드를 딱 찍는다. 이런 순간 계약이 성립됐다. 승낙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현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찍는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콤프로스 판매 계약이 성립되었으니까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렇게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으로 우리는 계약이 언제 성립되면 청약과 승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엥? 그럼 아까 청약의 유인도 말했잖아요. 제가 청약하고 승낙뿐만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의점 케이스에서 청약의 유인은 뭘까요? 바로 콤프로스트를 이게 진열대에 진열해 놓는 행위가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의 유인입니다. 이거 가져와서 나한테 청약해라 하면서 유인하는 겁니다. 이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청약자가 특정 물건에 대해서 판매 계약을 청약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편의점에 진열해 놓는 행위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이 콤프로스트를 집어들고 카운터에 놓는 행위가 청약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냐 하면 구별함으로써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설령 청약이 있다 하더라도 승낙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청약에 대해서 승낙할 때까지 청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콤프로스 집어들러 가더라도 이걸 계산대에 딱 놓더라도 바코드 찍기 전에 이거 안 살래요 이러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순간이 그때까지다. 이런 말이죠. 아까 콤프로스 집어들었지만 다시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바코드 찍기 전까지는 카운터에서 다시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하고 승낙 그리고 청약 유인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 왜 했어요? 쿠팡 사태 때문에 한 거예요. 그죠? 쿠팡 육개장 사태로 돌아가 봅니다. 네. 그러면 쿠팡에서 핫딜을 올리는 것은 청약이라고 볼 수 있나? 이걸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 매대란다. 그 진열대에 상품 올리는 행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핫딜로 쿠팡에서 핫딜 이러면서 이거를 얼마에 판다. 이거 살 사람은 이제 청약을 해라. 이렇게 올리는 것을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핫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를 하는 것은 청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승낙은 언제 일어날까요? 음. 이게 편의점처럼 우리가 실물을 가져가서 그 앞에서 바코드 찍고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편의점처럼. 이게 이제 이커머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없고 우리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그냥 담고 우리가 이게 사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 편의점에서 이걸 찍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승낙 시점이 대체 언제냐 하는 것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쿠팡 이용 약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약관 보신 적 없죠? 쿠팡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면서도. 일단 쿠폰 이용 약관을 보면 계약의 성립이라고 20조에 있습니다. 언제 되냐? 회사의 승낙이 21조의 수신 확인 통지 형태로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마누라가 쿠팡에서 많이 사는데 쿠팡에서 물건 사시다 보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문자가 오거나 쿠팡에서 메시지가 오는 것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거 산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다시 이걸 리피트하냐. 이게 약관상의 수신 확인 통지 형태로 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항에서 보시면 이 회사의 승낙이라는 게 수신 확인 통지 형태로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네. 이래서 수신 확인 통지가 와야 그 시점에서 승낙이 됐고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거 승낙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 약관에 넣어 놓은 거예요. 이커머스는 대부분 이런 약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육개장 사태에서도 구매하신 분들은 이 수신 확인 통지 다 받으셨죠? 그죠? 그럼 이 시점에서 승낙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계약은 성립된 겁니다. 그럼 쿠팡에서는 아무리 자신들 직원이 가격을 오입력했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진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취소되는 분들도 있었을까요? 이것도 쿠팡 약관에 있습니다. 23조에 보시면 환급 이렇게 돼 있는데 구매 신청한 상품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될 수 없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육개장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쿠팡 관계자는 재고 상황은 지역별로 상이했으며 재고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주문대로 배송을 완료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환불 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서 재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주문대로 배송했고 재고가 없는 지역에서는 환불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 약관에 따라서 처리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 특이할 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약속을 지킨 쿠팡의 대응이 인상 깊다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네,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다 합니다. 네, 당연하겠죠. 사실 이제 쿠팡이 자기들이 손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경영적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법률적인 판단이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 법률적으로 판단해도 쿠팡 약관에 뭐 수신 확인 통지를 보냈으면 계약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이행을 해야 돼요. 대신 여기 약관에 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품절이 된 요런 지역에서는 환급이 가능했다. 이런 거죠. 자, 이처럼 쿠팡 육개장 사태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봤습니다. 청약의 유인, 그리고 청약, 승낙, 그리고 계약 성립에 대해서 이런 법률적인 해석이 있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사실 대학교 학부생 중에 채권 총론, 채권 총칙, 채권 총론의 천 부분을 마스터하셨다 보면 되겠습니다.